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왜 개헌의 강 건너려 하나? 여러분, 어제 제가 아침 조마인 뉴스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문재인 평산 사저 그 경호 지역을 울타리박 300m까지 확대해가지고 문재인 해방구를 만든 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바로 개헌 문제다. 김진표가 지난달 7월 4일 국회의장에 선출되자마자 꺼낸 이야기가 뭐냐? 35년 된 낡은 헌법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전면적으로. 네? 전면 개헌하자는 거야. 1987년 이른바 60항쟁의 산물인 1987년 민주화 체제를 대표하는 지금 헌법을 완전히 전면 뜯어 고치자는 거지. 리라이팅 하자는 거야. 그 얘기를 김진표가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개헌에 대한 생각은 열려 있다라고 김대기가 어제 발표를 했잖아.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쪽에서 먼저 발표한 게 아니라 김진표가 이걸 발표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간에 이건 엄청난 논의가 있게 된 거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상식적으로 볼 때 대뜸 만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가 대뜸 만나서 그 자리에서 김진표가 개헌 문제 쫙 설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법과 선거법과 함께 고치죠. 이렇게까지 얘기할 일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사전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대통령실 간에 사전에 개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과 정당법까지 고치자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다 이거야. 응?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경호 확대 문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해방구 만드는 것도 그 자리에서 대뜸 얘기해가지고 결정된다? 이럴 리가 없다 이거야. 그런데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진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내각제 또는 이원 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그 문제를 논의한 게 아니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그게 아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뭐냐? 개헌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했다는 이야기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왜 그러느냐? 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헌이 대단히 매력적인 거야. 어떤 욕심이 있느냐? 이른바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를 해체한 최초의 대통령. 두 번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은 최초의 대통령.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노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김진표를 빌려가지고 여야 개헌 합의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 개헌 합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민주당이 제안하고 이걸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거나 또는 여야가 합의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거지. 이것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금 의도를 갖고 있는가가 명확한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인물인가? 그야말로 도리도리 리더십인 거야. 도리도리 인물력. 지금 김진표의 손을 빌려가지고 개헌을 해서 여기다가 5.18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전술 전략인데, 이 중재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41년 정치부 기자를 한 윤창중의 촉합리적 의심을 볼 때 이 중재 역할을 나는 김한길이가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한길이가 이 중재 역할을. 네, 똑같은 거지. 평산의 경호지역 확대한 거, 이것도 김한길이가 중간에 거중했을 가능성이 나는 100%라고 봐요. 이것도 합리적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여야 합의로 개헌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 띄우는 거야.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5.18 정신도 여야 합의로 무난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건희 국정조사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파상적 공세를 막을 수 있는, 이게 방패막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협치라는 이름으로 예봉을 꺾어가지고 넘기려는 의도인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 간단한 인물을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걸 김진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대통령이 반대하면 절대 개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김진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국민투표 방식의 경성헌법 개헌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2 정도가 찬성하면 개헌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연성헌법으로 바꿔버리자는 거지. 연성 개헌 방식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광화문에서 개헌 반대를 아무리 외쳐봤자 국회에서 방망이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있다면 개헌이 가능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20% 후반에서 30% 초반, 하야 또는 탄핵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개헌을 한다? 이건 완전히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네, 정말 집중호흡, 이 폭우가 쏟아질 때 맨홀 뚜껑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건 정말 위험한 도박이다. 네,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맨홀 뚜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과 동시에 하야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국면에 봉착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제도 지금 미락설이 나오니까 진화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안간힘을 썼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6번째입니다. 김정숙의 맞고소한 충격 내용.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몰아가고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평산에 지금 문재인 해방구를 만든 게 아주 거악스럽고 난폭한 이 1인 시위자가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완전히 지금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카터칼로 평산 문재인 비서실 직원과 경찰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체포가 됐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 문재인과 김정숙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바꿔 말하면 칼부림 사건까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비춰질 수 있도록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완전히 이 사건을 침소봉대하고 조작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문재인 정권, 문재인을 봐주겠다는 거였는데,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결국은 카터칼 칼부림 사건으로 완전히 과장하고 왜곡 보도할, 그야말로 천인 공노할 사건, 이 언론의 왜곡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현지에서, 네? 지금 제가 취재한 거야. 지금 현지에서 이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윤칼세 TV의 지금 패널, 그리고 자유국민전선의 지금 종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도공 스님이 거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 도공 스님의 주장에 따르면 카터칼을 휘두른 칼부림 사건은 절대 아니고, 현수막을 그 최모 씨가 정리하던 중에 대통령 비서실이 아니라 그 평산 비서실 직원과 그 다음에 문재인한테 우호적이었던 그 주민, 그 다음에 경찰이 접근을 해 오니까 시비를 걸어오면서 자극을 하던 중에
그 최 씨가 갖고 있던 카터칼을 문제 삼았다는 거지. 그 문제를 삼으면서 카터칼을 갖고 있다. 당신이 이걸 갖고 우리들을 위협했다라고 뒤집어 써서 체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문재인 사저합 시위를 몰아내기 위한 이건 기획이라는 거지. 기획. 이른바 칼부림 사건이라는 게. 이런 주장이 지금 문재인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 시민들이 지금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 최 씨라는 사람은 뭐냐? 그 문재인 집 앞에 시위를 위해 가지고 이 경기도에 살던 분인데 평산마을 옆 지산마을로 거주 이전까지 할 대표적인 강성 투사야, 투사. 근데 이런 사람을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칼부림이라 하는 그야말로 극우, 또라이, 이 마녀사냥, 이걸로 좀 몰아가서 시위대를 좀 쫓겨낸 거예요. 이게 바로 도공스님의 분석, 이거 빅피처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한 증거와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됐냐면 8월 15일 광복절 저녁 7시입니다. 문재인과 김정숙 내외가 평소 오후 5시면 시위대가 철수하는데 그 시위대가 철수한 것을 확인한 후에 산책을 나온 거예요. 산책을. 그런데 이때 바로 그 최 씨하고 맞닥뜨린 거지. 근데 그 최 씨로부터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욕설을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김정숙 씨가 바로 양산경찰서에 가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고소. 모욕 혐의로. 그런데 그 최모 씨가 맞고소를 했어. 맞고소. 그 맞고소한 것을 제가 입수한 거예요. 맞고소한 거. 그 최모 씨가 김정숙한테 어떻게 당했다라고 기술한 대목이 이른바 고소사실 제4항의 6하 원칙 속에 들어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2022년 8월 15일 저녁 7시쯤 김정숙이가 지산마을 주차장으로 가기 전 도로에서 저에게, 최 씨에게, 자, 그대로 절합니다. 쌍놈의 새끼야, 이 18 새끼야 하면서 달려들고 경호원들이 말리는데도 다시 달려오면서 쌍놈의 새끼야, 아이고야, 이 18놈아 하면서 위협을 주어서 경호원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머리털 뽑히고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어서 상처 나지 않았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맞고수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언론에서도 이걸 그대로 제대로 균형 있게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완전히 최 씨가 칼부림을 해가지고 더 두면은 김정숙, 문재인 내외가 위해를 무슨 카터칼 테러라도 당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 당한 것처럼, 그런 테러라도 당할 것처럼 확대 왜곡 조작해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제 그 시위대를 몰아낸 뒤에 가장 먼저 김정숙 여사가 사저 밖으로 나와가지고 돌담길 앞에 의자를 놓고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 아주 홀가분해하는 시원해하는 그 표정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옆에는 경호원 2명이 서 있고, 네? 김정숙 여사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60% 이상이 자신을 혐오하고 있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모를 리 없을 거예요. 그 배째라, 그 홀가분하다 하는 그 표정을 국민들이 봤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한때 영부인으로 뒀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저 도도하고 저 당당한 표정을 보면서 당신이야말로 처량하고 불쌍하다. 네? 아직도 권력이 유한한 걸 모르느냐. 정말 권력무상이다. 이게 권력무상. Nothing lasts.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야. 영원한 걸 없다는 거야. 이야. 제임스 미스터님, 이런 인간을 봐주는 성렬이 더 밉다. 정말 핵심을 찌르신 거예요. 그 앞에 의자 딱 놓고 옆에 양옆에 경호원 세우고 그 속 시원하다 이런 표정으로 그 밖을 쳐다보는 걸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오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네, 여러분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주문 등을 통한 여러 방식으로 윤카세 TV가 존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준비한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아침, 그렇죠, 오늘 화요일이죠. 수요일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 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